주변에서 ETF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는데 내가 사면 왜 물리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원칙 없이 남들의 말만 듣고 무작정 매수하면 소중한 투자금을 잃기 쉽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패 없는 ETF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 단위에서 수백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자금이 몰린 이유는 ETF가 지닌 독보적인 구조적 장점 때문입니다. ETF는 개별 주식의 장점과 전통적인 펀드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설계한 독특한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주식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한 종목에 집중되어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펀드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되지만 실시간으로 원할 때 즉시 매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TF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수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수시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매번 다양한 테마의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강력한 대세 테마로 자리 잡으며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안정적인 상품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가총액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아 검증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지표는 해당 상품의 일일 거래량과 유동성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가격에 자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동성이 낮을 때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 현상을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괴리율이 낮고 거래량이 풍부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자산운용사에 지불해야 하는 운용보수와 총보수 비용의 비교입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더라도 자산운용사마다 책정된 세부 보수율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수율이 연 0.5%만 차이 나도 10년이면 5%이며 20년이면 10%의 수익률 격차를 만듭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장기 투자로 갈수록 이러한 미세한 비용 차이가 최종 수익률을 완전히 가릅니다. ETF는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등락을 그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매니저의 역량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적인 시장지수 추종 상품들이 패시브 ETF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매니저가 종목을 직접 분석하고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패시브 상품에 비해 보수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장기 데이터를 축적해 비교해보면 액티브의 성과가 패시브보다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액티브 ETF를 신중하게 고를 때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과거 3년 이상의 누적 성과 데이터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동일한 미국 지수 상품이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과 미국 현지 증시에 상장된 직구 상품은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직구 ETF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금 부과 방식과 투자 통화에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예외 없이 전부 배당 소득세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미국 현지 증시에 상장된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통화 측면에서 국내 상장 상품은 원화로 거래하며 미국 상장 상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거래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선택할 때는 상품명 뒤에 붙는 표기를 통해 환해지와 환노출 여부를 식별해야 합니다. 환해지 상품은 원달러 환율을 고정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만 환해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는 연간 약 2% 안팎의 추가적인 환해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환노출 상품은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의 영향도 받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와 주가가 폭락할 때 보통 달러 가치는 상승하여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 환노출 상품은 환율 상승분이 주가 하락분을 상쇄해 주므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보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구조적 특성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기에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정확히 2배나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적 변동률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의 일일 변동률만을 곱해서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매일 일정 범위 내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복리 손실 현상으로 인해 원금이 빠른 속도로 깎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자산이 하루 10% 오르고 다음날 10% 하락하면 일반 자산은 99원이 됩니다. 그러나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오르고 다음날 20% 하락하여 결국 96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기초자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좌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가 하락할 때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역방향 추종 상품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자본시장의 역사적 궤적을 보면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항하여 하락에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폭락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지속적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기 과열 매매로 우연히 큰 수익을 얻게 되면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자극적인 도파민에 중독되면 투자자들은 더 큰 자극을 원하며 정상적인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투자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거나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무리한 도파민 매매를 반복하게 됩니다. 홀짜 게임과 같은 예측 매매는 결국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자산의 대부분을 탕진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ETF의 주식 자산은 수탁은행에 안전하게 분리 보관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신용 위험으로 인해 투자금 전체를 날리게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별 주식은 회사의 경영 악화나 횡령 등의 이슈로 인해 갑자기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ETF는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우량 기업을 담고 있어 단일 기업 리스크로부터 안전합니다. ETF 내부의 특정 기업이 부실해지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부실 기업을 퇴출하고 우량 기업을 새로 편입합니다. 특히 액티브 ETF의 경우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과열된 종목을 팔고 유망 종목을 채워넣습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므로 바쁜 직장인이나 초보자에게 최적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금융상품은 없으며 ETF 역시 치명적인 단점과 주의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투자자 스스로가 상품의 구조와 내부 구성 종목을 명확히 공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막연한 소문만 믿고 묻지마 매수를 감행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고배당을 지급한다는 유혹적인 광고 뒤에 숨겨진 원금 감소 가능성이나 높은 수수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재무제표 분석부터 것이 경제 흐름까지 투자자가 직접 분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TF 투자는 개별 기업 분석에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 시장 전체 방향성과 섹터의 성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ETF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ETF로 자금이 유입될수록 지수 내 시가총액이 높은 초대형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며 대주주가 자산운용사가 되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시장의 돈이 왜 대형주 위주로만 흘러가는지 그 지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삼았다면 비용이 저렴한 시장지수 추종 패시브 상품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단기적인 초과 수익이나 시장 방어가 목적이라면 철저한 분석하에 액티브나 환노출 상품을 조합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시가총액 거래량 수수료, 세금의 4가지 팩트를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